매일 아침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에 천조각 하나를 두르죠. 네, 바로 넥타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넥타이 안에 무려 400년 전 전쟁터의 함성과 화려한 왕궁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넥타이가 품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도대체 왜 넥타이를 매는 걸까요?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답은 의외로 저 멀리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그래요. 넥타이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나요? 아니면 위험에서 지켜주기라도 하나요? 오히려 밥 먹을 때 국물에 푹 빠지기나 하고 문틈에 끼고 심지어 문서 파쇄기 같은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위험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나 쓸모가 없는데 대체 왜 수백 년 동안이나 남성들의 목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목적지는요, 현대의 반짝이는 회의실이 아니라 흙먼지와 포성이 가득했던 17세기 유럽의 전쟁터, 바로 그 한복판입니다. 넥타이 이야기의 첫 장은요, 바로 한 병사의 목에 둘러진 스카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30년 전쟁 당시에 용맹하기로 아주 이름 높았던 크로아티아 용병들, 바로 이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시대 배경은 17세기 유럽입니다. 30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온 유럽을 휩쓸고 있었죠. 바로 이때 1630년대에 크로아티아 용병들이 프랑스군으로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병사들의 목에 둘러진 독특한 천조각 하나가 곧 파리 전체를 뒤흔들 패션 혁명의 시작점이 될 줄은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622년에 그려진 크로아티아의 시인 이반 군둘리치의 초상화인데요. 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는 넥타이 모양하고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목에 천을 두르고 매듭을 지었죠? 이게 바로 넥타이의 가장 오래된 조상, 크라바트의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프는 그냥 멋으로 두른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인간적인 뭉클한 드라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내 연인, 내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목에 묶어준 일종의 사랑과 행운의 징표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전쟁터에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파리로 무대를 옮깁니다. 한낱 병사의 군장이 어떻게 파리 사교교의 필수 패션 아이템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파리 사람들은 크로아티아 용병들의 목에 매인 독특한 스카프를 보고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용맹한 모습과 이국적인 스타일이 합쳐지니까 엄청난 매력을 뿜어냈던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스타일에 가장 먼저 매료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프랑스의 왕 루이 13세였습니다. 그러면 파리 사람들은 이 멋진 스카프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스타일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름, 즉 크로아티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로아티아인을 뜻하는 프랑스어가 바로 크로아트였거든요. 이 크로아트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하기 편하게 크라바트가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넥타이는 크로아티아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유행이 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병사들이 선보인 스타일에 파리 시민들이 열광했고요. 마침내 1646년 7살의 어린 태양왕 루이 14세가 레이스로 만든 크라바트를 착용하면서 유행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왕이 하는 게 곧 법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순식간에 크라바트는 프랑스 귀족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된 거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열풍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작은 매듭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지 그 여정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크라바트는 한 가지 모습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1692년 스텐케르크 전투 때 프랑스군이 기습을 당한 거예요. 병사들이 크라바트를 예쁘게 멜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목에 한번 휙 두르고 끝에 꼬아서 단추구멍에 쑤셔 넣고 싸운 거죠. 그런데 이 무심하고 흐트러진 스타일이 오히려 엄청난 유행이 되어서 스텐케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패션이라는 게 참 이런 우연 속에서 탄생하기도 하더라고요. 크로아티아의 유산이 남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언어 속에 있습니다. 보세요. 독일어의 크라바테, 이탈리아어 크라바타, 스페인어 코르바타, 그리고 저 멀리 베트남의 까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많은 언어에서 넥타이를 부르는 단어들이 전부 크로아티아인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왔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4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이야기는 다시 크로아티아로 돌아옵니다. 자신들이 시작한 이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을 오늘날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어떻게 기념하고 있을까요? 역시 원전은 다릅니다. 크로아티아의 넥타이 자부심은 정말 대단한데요. 매년 10월 18일을 아예 세계 넥타이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할 정도고요. 수도 자그레브에 가면 마치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크라바트 연대의 근위병 교대식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부심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좀 보세요. 2003년에 크로아티아 풀라의 거대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붉은 넥타이를 둘러맨 겁니다. 2000년 된 고대 건축물과 현대 패션의 상징이 만난 이 압도적인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이때 사용된 넥타이의 길이는 무려 808m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큰 넥타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죠.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넥타이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사랑은 일상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위대한 작가 마르코 마룰리치의 동상목에도 두브로브니크의 유서 깊은 시계탑에도 이렇게 붉은 넥타이가 메어지죠. 넥타이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크로아티아의 정체성이자 살아있는 역사가 된 겁니다. 자, 넥타이 하나에 담긴 400년의 여정 어떠셨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넥타이를 마주할 때 그건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을 조이는 답답한 천조각일까요? 아니면 40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을 빌며 묶어주던 그 마음, 전쟁터의 용맹함, 왕실의 화려함, 그리고 한 국가의 자부심이 모두 얽혀있는 살아있는 역사로 보이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